매력적인 여자와 연애를 잘하는 남자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순 없지만 적어도 어떤 점을 여자들이 싫어하는지 기본적인 요소를 잘 알고 있는 남자들이 연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성장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남성분들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무리 플러스가 있어도 몇 가지 마이너스 요소 때문에 다시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과거 20대 초반에는 자신감도 낮고 소심하고 수동적인 남자였지만 직접 경험으로 부딪히면서 노력한 끝에 매력적인 아내와의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경험으로 부딪혔던 과정 중에서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했던 것이 바로 마이너스 요소 제거하기였어요.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무의식적으로 여자한테 점수를 따르고 억지 공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자랑 어떻게든 억지로 공통점을 찾으면 이 여자가 나랑 잘 맞는다고 느낄 것 같아서 대화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맞춰준다는 겁니다. 이러면 친한 친구는 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이성적 매력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민호씨 혹시 닭발 좋아하세요? 저 닭발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이 닭발을 진짜 좋아한다면 모르겠지만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본인의 주관을 드러내는 남자는 다음처럼 얘기하겠죠. 닭발은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근데 주먹밥이랑 계란찜을 많이 좋아해서 사이드 음식 위주로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이렇게 사소하게라도 본인의 주관을 부드럽게 잘 전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건 사회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닭발 안 먹어요. 그거 먹는 사람들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뉘앙스로 말할 경우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좁은 시야를 갖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자는 주체성 있고 뚜렷한 가치관이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지 내 말이 100% 다 맞다고 주장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닭발은 그냥 선호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옳고 그름의 주제가 아니죠. 초반부터 이렇게 사소한 부분을 극단적으로 말하는 행위는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즉 사회성 없이 비아냥거리면 안 된다는 뜻이고 적절한 사회성은 보여주되 그 여자의 의견에 감정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내 주관을 말할 줄 알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주관을 부드럽게 말하는 행위가 절대 여자한테 피해주는 행동이 아니에요. 토론을 하자고 덤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맞춰주는 스탠스가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참여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공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서로 맞는 부분이 있어야 끌리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양보다 퀄리티예요. 많은 부분에서 잘 맞기보다는 정말 희소한 경험이나 특별한 분야에서 공통점이 있으면 그게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여자가 했던 경험 중에 저는 마술 공연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남들이 자주 경험하지 않는 분야에 여자가 관심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도 마침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저도 마술 되게 좋아해요. 이런 대화 흐름이 좋다는 뜻이죠. 만약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워낙 좋아해서 배워둔 것도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자는 놀랄 겁니다. 와 진짜요? 혹시 지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카드로 하는 건데 제가 오늘은 두고 와서 나중에 꼭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신기한 마술이긴 해요. 이렇게 여자가 진심으로 재밌어하는 분야를 여러분도 좋아하고 또 실제로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여준다면 마술에 이렇게 진심인 남자분은 처음 봤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호기심과 흥미가 생길 겁니다. 그럼 상대가 뭘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그 여자가 정말로 깊게 빠져있는 분야나 취미를 알기 위해선 일단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궁금증을 갖고 계셔야 해요. 초반에는 스몰 토크를 하다가 점진적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상대방이 정말로 깊이감 있게 좋아하는 주제가 한 개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자의 표정과 행동에서 진심으로 신나 보이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의 분야일수록 좋겠죠. 제 전자책을 보신 이후에 좋아하는 여자와 사귀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관계 초반에 상대방이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리드하는 역할을 잘 소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남자는 처음인데 이렇게 양보다는 퀄리티 측면에서 공감대를 쌓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남성분들이 연애를 잘하기 위해선 여자의 본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사회를 살펴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이룬 남녀 비율을 살펴봤을 때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당장 매체에서만 보더라도 자수성가한 사람의 비율은 여자보다 남자가 좀 더 많아 보이죠. 남녀 둘 다 일을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커리어나 성공에 대한 관심이 강한 쪽은 아직까지 남자 비율이 좀 더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뜻이죠. 여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맥락도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나는 일하는 게 항상 귀찮은데 이 남자는 항상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단순히 남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과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귀찮음을 이겨내고 성장하려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뜻이 됩니다. 즉 쉬고 싶다는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남자를 멋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운동하기 귀찮은데 주기적으로 헬스장을 가는 것, 일하기 귀찮은데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본능적 욕구를 잘 다스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성공 욕구가 강한 여자가 있다? 그럼 그 여자는 최소한 본인과는 비슷한 정도로 삶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남자를 선호하지 본인보다 발전하려는 욕구가 적거나 단순히 멍 때리며 살아가는 남자한테는 이성적으로 끌리기 어렵다는 뜻이죠. 바로 여기서 깨달으셔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썸 탈 때 특히 관계 초반에 징징거리는 뉘앙스를 보이는 행위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일하기 너무 싫네요. 날씨도 춥고 그냥 쉬고 싶네요. 이건 특히 연상의 남자분들은 좀 더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연하의 여자가 오빠라는 존재한테서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바로 듬직함과 여유겠죠. 아직 두 사람이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하기 귀찮다는 본능을 굳이 구태여 카톡으로 드러낸다면 매력이 반감될 가능성이 높아요. 썸 타는
처음 하는 관계에선 아직 상대방이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하고, 특히 관계 초반일수록 가급적 남성성과 거리가 먼 행동은 지양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자는 남자의 현재 태도를 보고 미래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바로 자부심 밸런스 조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두 남녀가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두 남녀가 소개팅을 하고 있는데, 도준 씨 지금 계신 회사는 좀 어떠세요? 저는 곧 이직하려고요. 이 회사는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빨리 탈출할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의미라도 다르게 얘기하면 좀 더 여러분의 매력을 높일 수 있어요. 방금 남자가 대답한 문장에서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어 보이죠? 반대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곧 이직하려고요. 왜요? 지금 다니는 곳은 별로세요? 지금 다니는 곳도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최대한 많이 배우고 능력치 좀 쌓아서 좀 더 큰 곳으로 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까내리지 않고도 여러분의 비전을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높아 보여서도 안 되지만, 오히려 자부심이 아예 없다는 뉘앙스를 보여주면 그게 훨씬 더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소가 돼요. 여긴 가망이 없어요. 들어온 거 후회해요. 이런 느낌의 대화의 시는 매력이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걸 경험하고 다른 곳에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뉘앙스가 훨씬 더 낫고, 여자는 이 남자의 그런 태도를 보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유추합니다. 특히 이번 생은 망했다면서 자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본인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절대 관계 초반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여자분 운도 생길 수 있고, 또 여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잘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갖게 된 건강한 마인드와 태도가 가장 가까운 옆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내면을 발전시키면서 여자 보는 눈도 함께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자 앞에서 절대로 보이지 말아야 하는 행동과 태도와 관련해서 전자책과 부록에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괜찮은 남자는 유부남 아니면 게이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남자들은 여자한테 딱히 잘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죠. 유부남 같은 경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여자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빼고 여자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여자 앞에서 여유가 생기면서 여유 있는 남자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안정감 있는 태도가 여자한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에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자로부터 입증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호강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적 센스나 책임감, 남성성 측면에서 이미 충분한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건 바로 남자의 여유로움이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보통 남성분들은 목도지향적인 분들이 많아서 이 여자를 초반부터 꼬시고 싶다는 생각에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 주위에는 이미 다른 남자들이 득실거리는데 여러분만 착해서 오직 그 여자만 바라보고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힘을 빼시고 잘 안 되면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뭐. 이 여자는 나랑 잘 맞는지 관찰 좀 해볼까? 이렇게 첫 만남에서 당장 쟁취하겠다는 생각보다 이 여자에 대해 알아간다라는 생각으로 만나셔야 다음 만남이 또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여유를 갖는 방법은 주위에 여러 명의 여자를 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주위에 여사친들을 두거나 또는 여러 여자와 소개팅을 하는 방법인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여러 명이랑 다중 소개팅하면 왠지 좀 미안해서요. 이런 분들은 정말 심성이 좋은 분들인데 아직 여자친구가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여자와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때 다른 이성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조급할 때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여자를 너무 갈망하고 쫓을수록 본인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조급해지면서 이 여자를 띄워주고 찬양하기 바쁘다 보면 남성적인 매력을 전혀 보여줄 수 없게 돼요. 빨리 내 장점을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허세와 과시를 동반한 개인정보 오픈이 시작되고, 여자 입장에서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남자로 판단해버립니다. 이게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생각보다 많은 연애 초보 남성분들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스스로가 그런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판별하기 위해선 지식과 심리적 여유가 필요해요.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에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편이었고, 여자와 소개팅을 할 때마다 왜 잘 안 되는지 제대로 가늠하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고 여자의 심리는커녕 제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경험으로 계속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부딪히면서 직접 경험으로 깨닫기 시작했고, 어떤 부분을 여자들이 좋아하고 어떤 부분을 여자들이 싫어하는지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연애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매력적인 아내와의 결혼에도 성공했고요. 저도 제 스스로를 완벽하진 않다고 느끼지만 과거보다 나아진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여자랑 왜 잘 안 되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기들 연애하고 살아가기 바쁘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10년 동안 직접 스스로 분석하고 보완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께 최대한 제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싶었고, 밤낮 구분 없이 혼신을 담아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좋은 결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말씀해주시는 남성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제 입장에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많은 남성분들께서 좋은 여자를 만나 꼭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많은 남성분들이 발전하는 그날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잡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